안녕하세요, 윤컴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견적 선택할 때 기초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사려고 돈 열심히 모으고 견적표를 보는데 와우, CPU에서부터 덜컥 막히는 분들 많습니다. 일단 컴퓨터를 잘 모르면 CPU는 인텔 사라고 듣긴 했는데 인텔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텔 CPU 종류를 알아보고 나에게 적합한 게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텔 CPU에는 크게 i3, i5, i7이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펜티엄이나 i9이 있기는 하나 주력 라인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패스할게요. 그럼 i3, i5, i7은 뭐냐? 이거는 곧 체급을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 보면 K3, K5, K7이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아이폰의 미니나 노멀, 프로, 프로맥스처럼 인텔의 제품군에서도 체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i3, i5, i7이에요. 그 후에 붙는 숫자가 바로 세대입니다. 1세대를 제외하면은 10,000의 자리가 세대 숫자를 말하는 거죠. 가령 i5 2500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0의 자리가 2잖아요. 그러니까 곧 2세대. i7 12700이면요 10,000의 자리와 1000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00의 자리 1, 1000의 자리 2를 해서 12세대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인텔 현재 CPU의 세대는 12세대예요. 그 와중에 i5 12400과 i5 12500처럼 거의 비슷한데 100의 자리 숫자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이게 뭔 차이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뭐 기본 클럭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간혹 내장 그래픽에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래픽 카드를 따로 쓴다면 뭐 요즘 쓰는 RTX 3060이나 3080처럼 내가 그래픽 카드를 따로 비싼 돈 주고 맞추는 견적이라면요 여기서 숫자 100이 더 높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알파벳이 붙기도 하잖아요. i5 12600K처럼요 뒤에 붙는 알파벳이 다 따져보면 종류가 많은데 데스크탑에서는 K와 F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만약 아무것도 안 붙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CPU의 상태이고요. 만약 K가 붙는다면 오버클럭이 가능한 CPU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i7 12700K처럼요. F는 내장 그래픽이 빠진 CPU를 말합니다. CPU에도 내장 그래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데스크탑 맞출 때 그래픽 카드 넣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TX 3050이나 3080처럼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다면요 CPU에 있는 내장 그래픽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간혹 이거를 메인 모드에서 활성화시켜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사용자에게는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픽 카드를 맞추는 견적이라면 CPU에 있는 내장 그래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F 모델로 사기도 해요. 더 저렴하거든요. 단 F가 붙는 CPU는요 그래픽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K하고 F가 같이 붙는 KF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건 내장 그래픽은 없지만 오버클럭킹은 가능한 모델을 뜻합니다. 이 외의 알파벳은요 거의 노트북용 CPU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뒤에 K가 붙으면 오버클럭킹이 가능한 CPU, F가 붙으면 내장 그래픽이 없어서 외장 그래픽 카드가 반드시 필요한 CPU, K하고 F가 같이 붙으면 내장 그래픽은 없지만 오버클럭킹이 가능한 그런 CPU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한 건 나에게 맞는 CPU가 무엇인가 인데 체급으로 나누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i3는요 전통적으로 문서나 간단한 업무 용도로 펜티엄보다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한 라인업입니다. 하지만 12세대에서는 성능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만 받쳐준다면 중저사양 게임도 쾌적하게 돌아가고 무엇보다 배틀그라운드도 나쁘지 않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오직 중저사양 게임을 내가 값싼 가격으로 좀 즐기고 싶다, 이런 합리적인 스마트한 유저를 위한 라인업이 현재 12세대에서의 i3입니다. 이번엔 i5입니다. 인텔의 메인스트림으로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이죠. 보다 무거운 업무 용도에 적합하며 게이밍 라인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저사양 게임은 물론이고 고사양 게임까지도 맞는 그래픽 카드만 제공된다면 충분히 돌아가는 녀석이죠. 특히 12세대 i5의 경우에는 전세대 i7 12세대보다도 게이밍 성능에서 우위에 있기에 나라기 길을 걸어가는 인텔에게 있어서는 구원등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어 같은 영상 편집 작업에도 큰 부족함이 없어요. 저도 i5 12400으로 영상 편집 많이 했는데 쾌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업무용, 게임용, 작업용 모든 부분을 적절하게 소화하는 하나의 올라운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하나 더, 만약 내가 영상 편집 중에서도 프리미어를 사용한다면요, 내장 그래픽 없는 F는 피하세요. 외장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있더라도 CPU에 내장 그래픽을 활성화 시켜주면은 프리미어 사용할 때 좀 더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다중 작업을 좀 한다 싶으면 i5 12세대 중에서도 i5 12600K와 윈도우 11을 사용을 추천드려요. i5 12600K는 다른 i5와 달리 큐얼코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윈도우 11에서 사용하면 이 큐얼코어가 효율적으로 적용되어 다중작업, 가령 게임 녹화나 송출에 더 특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괜히 i5 16000K가 다른 i5보다 더 비싼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i7입니다. 인텔 CPU계의 큰 형님이죠. 큰 형님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의 용도 안에서는 사실상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7 12세대부터는 코어 수 자체도 8개로 많고 윈도우 11을 활용하면 듀얼 코어까지 붙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12개의 코어를 사용할 수 있죠. 스레드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덕분에 무거운 작업을 하는 경우 고사양 게임은 물론이고 이런 게임을 녹화하거나 송출하거나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린다는 등 현재 제공되는 컴퓨터 작업 중에서 좀 빡세게 돌린다 싶으면요, i7 추천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 사서 최대한 오래 쓰고 싶다면 i7입니다. 저도 i7 8700K로 5년 동안 잘 쓰다가 팔고 이번에 넘어왔어요. 근데 결국엔 게이밍 작업에 대해서는 결국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오버까지 세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요, 이번 11세대는 메모리 관련 이슈가 좀 있거든요. 좀 프레임 방어가 중요하고 메모리 오버를 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분들은 i5든 i7이든 구매하실 때 뒤에 K 붙는 CPU 오버클럭이 가능한 모델 있잖아요, 얘네 쓰셔야 메모리 오버가 좀 높게 들어갑니다. 관련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현역으로 맞춰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에는 인텔 CPU 예전, 이전 세대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영상, 중고 컴퓨터 CPU의 정보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